한국이 지은 원전이 지금 이란 미사일의 표적 좌표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상파 뉴스에서는 UAE와 사우디가 극비리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얘기를 방산 계약사려고 왔다는 톤으로 흘렸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방사는 표면일 뿐이에요. 이번에 두 나라가 거의 동시에 비공개로 서울까지 온 진짜 이유는요. 미국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 놓은 세 겹의 공백을 채울 후보로 한국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무기 재고 공백, 원전 시공 능력 공백,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 공백. 세 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그런데 이 표면 밑에 훨씬 큰 균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사우디에게 우라늄 농축을 열어준 순간 미국이 15년간 유지해온 원자력 비확산 원칙이 무너졌거든요. 그 균열이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에 열쇠 구멍을 벌려놨고 그 창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짚어야 할 첫 번째 팩트. 2026년 3월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 바라카 원전의 좌표를 잠재 표적으로 공개 지목했습니다. 그 원전은 한국이 지었고 지금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상주 중이에요. 이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표면과 진짜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여요. 조중동 계열에서는 사우디 원전을 미국에 뺏겼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실제 구조는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요. 바라카 원전 4기를 실제로 지은 건 한국전력 컨소시엄이었고 총 32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에 원전 짓겠다고 하면 결국 한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정면으로 짚는 보도가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짚어봐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계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은 UAE와 사우디의 극비 방안과 방산 위기가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동기는 트럼프가 사우디에 열어준 우라늄 농축과 15년짜리 원칙이 무너진 순간, 결과는 이 균열이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에 어떤 창을 열었고 왜 이번이 마지막 창일지 모르는지 이 세 층을 하나씩 벗겨보면요. 왜 이번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시점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표면부터 짚어봅시다. 2016년 3월 이란과의 실전에서 UAE는 하룻밤에만 여든 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왔어요. 요격률 96%. 이게 놀라운 성적인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몇백 발 이상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한두 해 안에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미군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 육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절반 가까이 소진됐고 사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자기 재고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UAE와 사우디의 방공망까지 채워줄 여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UAE가 극비리에 서울까지 몰려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넘어갈 정확한 팩트 하나 짚고 갑시다. 지난 2016년 8월 12일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이 록히드 마틴 스페이스의 UAE용 사드 컨피그레이션 C3 발사대 추가 생산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규모는 2억 1140만 달러,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원계약 총액이 이걸로 10억 5천만 달러 선까지 늘어났어요. 문제는 인도 기간입니다. 2026년 8월부터 2031년 1월까지 5년 걸립니다. 5년 뒤에나 오는 무기를 지금 계약하는 UAE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 시키자니 그 사이에 아예 못 받고 시키자니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완전 개판이죠. 호미로 될 걸 가래로 막는 셈인데 그나마 가래도 5년 뒤에나 온다는 게 지금 UAE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는 이 5년 동안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오히려 실전 데이터를 축적해서 정확도를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미국이 자국 함대 재고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UAE에게 넘길 물량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고 이 사이에 방공망 구멍이 뚫리면 그 대가는 원유 시설이 치르게 돼요. 바로 이 5년 공백에 즉시 인도가 가능한 후보 하나가 있어요. 한국 천공투입니다.
천궁2는 지난 3월 UAE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요격했어요. 이건 국산 유도무기가 해외 실전에서 요격에 성공한 최초 사례입니다. 요격률은 96%. 뉴스에서는 이 한 줄만 흘렀는데 방산업계에서는 이 데이터 하나가 향후 10년 시장을 바꿔놓을 거라고 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4월 사명을 바꾸기 전에는 LIG 넥스원이었는데요. 이 회사 수주잔고가 26조 원을 넘었어요. UAE, 사우디, 이라크 세 나라에 걸친 K방공벨트 누적 계약이 1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8월 13일 UAE 신임대사 자말 알수와이디가 부임 첫 방문 기업으로 어디를 골랐는지 아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대사가 신임장 제출한 그날 방산 기업 먼저 찾아갔어요. 이거 그냥 지나갈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공백으로 넘어갑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직접 짓는 능력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원전 신규 건설을 거의 못했거든요.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실제로 지은 건 한국전력 컨소시엄이었고 총 3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사우디도 결국 같은 병목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UAE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특사로 방문했을 때 양국이 방산과 원전에 걸쳐 650억 달러 규모 협력에 합의했고 심지어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명시했어요. 제3국, 이거 사우디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나 카자흐스탄 같은 원전 신흥 시장까지 사정권에 넣은 거고요. 65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짚어보면 한국이 2024년에 체결한 폴란드 K2 전차 이행 계약 규모의 6배가 넘어요. 지난해 방위산업 총수출액과 견조도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이걸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예민한 협상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그런데 진짜 얘기는 이 표면 밑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국 방산 계약 얘기네. 한국이 미사일 팔고 원전 지어주는 좋은 얘기잖아요. 신문 일면에 크게 실릴 만한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짓는 원전인데 우리가 못 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바라카 원전. 분명히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그 원전 안에 들어가는 우라늄, 우리가 UAE에 가서 농축을 못 합니다. 사용 해결료 재처리도 못 해요. 왜? 원천 기술이 미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원전 지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시공만 남죠. 300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를 지어서 핵심 기술 권한은 미국이 갖고 폐기물 처리 골머리는 현지가 앓고 한국은 콘크리트 붓고 배관 깔고 인부 파견하고 이거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 아니라 애초에 거위가 남소이고 우리는 사료만 대주는 격이에요. 이 얘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매체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 말이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미국이 UAE와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도 재처리도 하지 않겠다. 이 각서를 미국은 골드 스탠더드라고 불렀습니다. 중동 다른 나라에게 원자력 협력을 요구받을 때마다 이 골드 스탠더드를 걸었어요. 사우디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골드 스탠더드는 지난 15년간 미국 비확산 정책의 뼈대였습니다. 무너지면 도미노가 도는 구조인 거예요. 이집트도 원할 것이고 튀르키예도 원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영향받는 판이 됩니다. 근데 지난 7월 그 뼈대가 무너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게 조건부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원자력 협력 협정, 이른바 123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냈고 타임지와 로이터가 뒤에 확인했어요. 미 상원 마키 의원은 트럼프가 핵 비확산에서 굴복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고요. 잠깐만요. 15년간 지켜온 원칙이 왜 하필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사우디에게 먼저 무너졌을까요? 답은 이래요. 미국이 안 해주면 사우디가 러시아,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가 부순 겁니다. 원칙이란 게 이렇게 편리한 물건이었나 봅니다. 지킬 이유가 사라지면 그날로 폐기예요. 더 짚어야 할 지점은 이겁니다. 원래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원자력 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어요. 트럼프는
이걸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정상화 없이도 원자력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 국내 정치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트럼프가 우방 이스라엘 카드까지 접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급했다라는 겁니다. 이 균열이 한국에게 무슨 의미냐? 엄청난 의미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 1035년에 만료돼요. 우리는 지금 재협상 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실무 협상이 시작됐어요. 지난 6월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앨리슨, 후커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맞아 한미 안보 후속협의 첫 회의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국가해관부청 부청장까지 포함됐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실무진 몇 명 얼굴 마주 앉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 라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된 자리라는 겁니다. 논의 안건에는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방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5년 10일 월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이미 명시됐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팩트시트 문구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외교문서에서 이 정도 명확한 표현이 나왔다는 건 뒤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 조율이 진행됐다는 신호예요. 지난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확산 금지 의무만 강조하고 실질 성과 없이 돌아왔던 그 자리에 지금 정부가 실무 협상 테이블을 앉힌 셈이에요. 정치적 성취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창이 열렸고 그 창에 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짚어야 할 팩트가 하나 있어요. 일본은 이미 포괄적 승인을 받아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루카슈무라에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짓고 있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물량이 연간 800톤 규모예요. 한국은 왜 못 갖고 있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1988년 신미일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을 확보했어요. 냉전 종식기에 특수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한국은 그 시점에 노태우 정부였고 북방 외교에 집중하느라 원자력 협정 재협상 여력이 없었어요. 그 시절 놓친 열쇠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뉴스에서 얼마나 자주 접하세요?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됐는지 이 구도 자체를 정면으로 짚는 보도 손에 꼽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옷 안 입었다고 아무도 안 짚어주고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미국이 사우디에게 문을 열어준 그 순간부터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서 뭘 얻어내느냐가 앞으로 60년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한 해에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내는 전력이 국내 전체 소비의 30% 안팎이에요. 그런데 그 원전 연료봉을 우리가 직접 못 만들고 다 태우고 남은 폐기물도 우리가 처리를 못 합니다. 자기 나라 전기의 3분의 1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이걸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원전 시공 능력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정도가 이 리스트에 있고 이 중에 서방 진영에서 UAE, 사우디에게 정치적 부담 없이 팔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하나예요. 이 구도가 한국의 협상 카드예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원자력 파트너로 인정해야 미국 자신의 중동 원전 정책이 실현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 보이시죠? 사우디의 원자력 문이 열린 순간 한국의 문도 같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요? 다음 대선까지? 다음 트럼프 임기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우디 협정 자체도 미의회 심사 대상이에요. 상원에서 마키 의원 같은 비확산 강경파들이 결사 반대를 예고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 지형이 조금만 뒤틀려도 트럼프가 열어놓은 문이 다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협상 지뢰 때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협상이 끝나기 전에 미국 국내 정치가 뒤집히면요. 상원에서 부결되면요. 그 순간 문은 닫힙니다. 짚어보면은 미국이 한국의 핵 자율성 시도를 좌절시킨 게
1970년대부터 3번이었어요. 박정희 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도입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좌절됐고, 김대중 시대에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확대 방안이 미국의 사전동의 요구에 걸렸어요. 노무현 시대에는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를 밀어붙였는데 이것도 결정적 상용화 단계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3번 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미국이 자국 비확산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의 자율성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이 사우디 앞에서 스스로 부서졌어요. 한 번 놓치면 다음 창은 세대 하나만큼 뒤에 옵니다. 여기가 이번 영상의 핵심 문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문을 연 게 아니에요. 닫아둘 힘을 잃은 겁니다. 잠깐 이 말을 곱씹어 보시고요.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거는 조조의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동남풍 한 번이었죠. 지금이 그 동남풍 부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바람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람 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우리 몫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실무 협상을 시작한 것도 정확히 이 창을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이었다는 관측이 외교과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사우디는 열어주면서 한국은 왜 안 되냐?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혀있는 카드가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입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진전되면 재래식 무기 체계 얘기가 아니라 해군 전력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우라늄 농축 권한이 뚫리는 순간 한국 해군의 억지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그 팩트로 돌아옵니다. 2026년 3월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 바라카 원전의 좌표를 잠재 표적으로 공개 지목했어요. 위성 이미지에 원전 위치를 표시한 다음 이란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발전 용량이 5,600메가와트에 이르는 시설, UAE 전력의 4분의 1을 감당하는 원전을 굳이 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위협 시위가 아니에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협정상 상업용 원전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좌표를 흘렸다는 건 이란이 필요하면 그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 원전에는 지금도 한국전력의 최종 정산 인력과 한국 수력 원자력 근무자 등 한국인 상당수가 상주 중이에요. 이란이 UAE를 치면 이건 방산 계약 뉴스가 아닙니다. 재국민 생명 문제예요. 지상파에서 왜 이걸 이 무게로 안 다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나라를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어요. 결과는요, 영국, 독일, 프랑스가 공식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X의 항공모함은 동지 중에 머문다고 못 박았어요. 청와대는 7월 22일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 요청받은 바는 없다며 부드럽게 거리를 뒀고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채널A에서 기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시간 벌기용 파병 요구일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이 안규백 국방장관은 소해함 이동에만 한 달 이상 걸리고 준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어요. 여기서 딜레마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한국은 이란과 무역에너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UAE 사우디의 방산과 원전을 팔아야 하고 미국의 파병 압박에도 어느 정도 반응해야 합니다. 셋 다 놓칠 수 없어요. 근데 셋 다 붙잡을 수도 없죠. 한국 원유 도입선을 보면 여전히 사우디와 UAE가 절대 다수예요. 이 두 나라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원유 수급 자체가 뒤틀립니다. 반대로 이란과 척지면 호르무즈 통과 자체가 위험해지고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붙는 순간 나머지 한쪽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정부가 취한 방향은 청해부대의 아덴만 활동을 호르무즈 방향으로 살짝 확장하는 그레이존 대응이에요. 다국적군 정식 편입은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해왔고 활동 영역을 조정하는 건 법적으로 새 파병 결정이 아니에요. 이걸 두고 국내 일부에서 박쥐 외교라고 몰아붙이는데요. 근데 영국, 독일, 프랑스는 아예 안 갔어요. 걔네도 박쥐입니까? 실질은 재국민 안전과 재고 부족 방산 산업 보호를 동시에 챙기는 좁은 길이에요. 다국적군 편입 안 하는 건
헛발질이 아니라 계산된 자세라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 계산이 보일 리가 없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죠. 한국이 지은 원전2란 미사일의 표적 좌표에 올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그 질문 자체가 표면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원전을 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못하는가?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세 개의 질문에 답이 처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어요. 15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골드 스탠더드가 트럼프 손에 부서졌고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 실무 테이블이 이미 서울에서 돌아가고 있고 UAE 대사는 신임장 제출한 그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여야 할 신호가 있어요. 한국전력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고 미국 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정리 국면입니다. 한국이 원전 시장에서 미국 없이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축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흐름 위에 원자력 협정 개정이 얹히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뭐였든 지금 이 순간 표면 뉴스보다 훨씬 무거운 그림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창은 열려 있어요.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 창은 언제 열릴까요? 사우디처럼 우리도 러시아,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한미동맹 구조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 창일지도 모릅니다. 60년짜리 원전 수명, 2030 본연 협정 만료, 그리고 2026년의 협상 테이블. 이 3시간 축이 지금 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가 다음 세대의 에너지 안보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국면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